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이순희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특히 70세, 75세 이상 운전자분들과 가족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이 의미 있다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순희의 지혜는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계속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운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병원 가는 길이고 장 보러 가는 길이며 삶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계별 면허 관리와 안전 컨설팅을 통해 개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속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즉, 나이를 이유로 운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을 점검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령 운전자도 충분히 안전한 시니어 운전자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운전자 본인을 물론 부모님의 운전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슬라이드에서 연령별 면허 관리 기준과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운전. 그럼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을 그만두는 기준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어가는 기준, 이순희의 지혜와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 운전자 제도는 이제 그만 운전하세요라고 말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권리는 지키되 도로 위 안전은 함께 지키자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저울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이동권, 다른 한쪽에는 도로 안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세운 목표는 단순합니다. 고령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안전한 운전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괜찮다, 아니다를 나이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맞춤형 점검과 컨설팅입니다. 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 청력, 인지능력 등 운전의 중요한 요소를 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시험처럼 겁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처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더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 메시지는 처벌이나 제한이 아닌 예방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예방은 준비로 가능합니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알고, 미리 조심하면 고령 운전자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안전이자 가족과 이웃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연령별로 면허 관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면허 관리 기준은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점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이 연령대는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입니다. 이때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고 안전운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의무 검사라기보다는 스스로 점검해보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자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계속하되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시기인 셈이죠. 다음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단순 갱신이 아니라 반드시 적성검사, 즉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력, 청력처럼 실제 운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운전하면 안 된다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시는 7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이 연령대부터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인지선별검사 CIST가 필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로 포함되고 적성검사 역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또렷하고 안정적인 반면 누군가는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 다음 장에서는 65세부터 74세까지 운전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갱신 방식과 주의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65세에서 74세 사이 운전자분들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연령대는 아직 운전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적인 안전점검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갱신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과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운영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은 국가가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라고 강제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보면 운전 중 자주 놓치기 쉬운 습관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의 판단, 야간 운전 시 주의점, 보행자 많은 구간에서의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위험했던 부분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선별 검사나 강화된 적성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은 큰 부담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이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65세 74세 구간은 운전을 계속하느냐 그만두느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운전 방식을 더 안전하게 조정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구간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75세부터는 갑자기 기준이 까다로워질까?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7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단계의 핵심은 중단이 아니라 더 자주 살펴보는 정밀관리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인지선별검사 이 세 가지가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지고 특히 순간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 주의 집중력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고로 확인하는 대신 검사로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인지선별 검사는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운전과 관련된 인지 기능이 안전한 수준인가를 간단하게 점검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운전을 계속해도 괜찮은지, 특정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운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75세 이후의 운전은 젊을 때처럼 무작정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괜히 겁먹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안전한 시니어 운전자로 오래 남을 수 있게 돕는 보호장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지선별검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인지선별검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혹시 치매 검사인가? 잘못 나오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인지선별검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 기능이 현재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력이나 판단력 전반을 평가하기보다는 운전 중 실제로 필요한 능력, 예를 들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주의 집중, 간단한 계산과 반응을 짧은 시간 안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방식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간단한 문제를 풀거나 그림을 보고 설명하거나 순서를 맞추는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검사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에 따라 지금 상태로 운전해도 무리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자는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이나 상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가 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은 보안과 안내 중심으로 진행되며 운전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검사는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입니다. 미리 점검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운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즉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과 검사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와 교육, 어디서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앞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로 가서 받아야 하지?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검사와 교육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일부 지정 의료기관,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즉, 멀리 특별한 곳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면허 시험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허갱신 시기가 되면 면허 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듣고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고령 운전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교차로 사고, 보행자 충돌, 야간 운전 시 주의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이건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실제 운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지선별검사 역시 면허시험장 내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혼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령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운전 습관, 자주 가는 길, 어려운 상황 등을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절차는 떼어내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운전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래도 운전이 조금 불안해졌을 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와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 자신의 느낌과 변화입니다. 운전은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는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운전을 조심해야 할 시점일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운전이 예전보다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같은 거리, 같은 길인데도 운전을 하고 나면 몸과 머리가 더 지치고 집에 돌아와서 괜히 멍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 판단이 늦어졌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당황하거나 차선 변경 시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졌다면 운전 환경이 아니라 내 반응 속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동생자가 운전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천천히 가도 돼.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자.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린다면 그건 비난이 아니라 걱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야간 운전이나 비 오는 날 운전이 부담스러워질 때입니다. 눈부심이 심해지고 거리 감각이 헷갈린다면 운전 시간을 줄이거나 조건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이제 당장 운전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 방식을 조정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주행 시간을 줄이거나 익숙한 길 위주로 운전하거나 점검과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과 삶의 질입니다. 스스로를 믿되 변화는 인정하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안전한 시니어 운전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운전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될 경우 이동의 불편을 어떻게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령 운전자 제도의 핵심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해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운전을 계속하느냐, 줄이느냐, 혹은 그만두느냐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게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자존심 때문에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것,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와 교육은 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도움의 도구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운전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신호입니다. 운전 시간을 줄이거나 익숙한 길만 이용하거나 대중교통과 보조수단을 병행하는 것도 삶의 질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존엄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나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린 이순의 지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겁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